143페이지에 보면 이 물건을 국민은행 대방동 지점 16억짜리 채권을 그렇게 샀어요. 16억 8천짜리가 국민은행 그 2013년 7월에 경매 이제 실채권 청구액이 14억 3천이잖아요. 요 놈을 이제 얼마에 샀냐면 11억 2천에 샀어요. 잘 보세요. 11억 2천에 사서 얼마에 융차했냐면 20억 융차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요 차이만큼 실제 11억에서 이제 20억 융차했으니까 한 8억 9천만 원으로 지금 뭘 했냐면 양도세 세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지금도 이거 기억나요. 제가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이거 실제 경험. 제가 이거 이제 낙찰받고 명도하고 임대를 놔야 되니까 집 방이 51하니까 아무리 방을 팔아도 방이 안 줄어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헷갈려. 302호가 나갔는지 밖에서 술 먹다 전화 받으면 302호를 몇 차례 안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럼 내일 전화 우리가 직접 했으니까 그래야 이거 한다고 그 서울대 앞에 게시판에다가 그 임대인 직접 임대합니다. 법비 없습니다라고 찌라시도 붙여놓고 그랬던 생각이 명도하는데 어려웠냐고요. 한 명도 달라는 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놈 이 애들 다 그 학생들이었는데 학생이고 고시 거기 이제 네. 직장 다니는 놈들이었는데 좀 짠한 게 우리한테 뭐까지 당했냐면 157페이지 보면 그러니까 143페이지에 대한 실제 배당표가 157페이지에 있어요. 대기가 공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전부 143페이지 경매 물건에 대한 이제 자료들이 아시겠죠? 이제 뭐 MPL 매입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입찰표 쓴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 채권 양수도 계약서, 소위 말하는 MPL 계약서예요. 아시잖아요? 저희가 돈 내고 155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게 경락장 융자가 가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잘 기억해 보세요. 20억 2천에 낙찰 받았다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가 MPL 얼마에 샀냐면 11억 얼마에 샀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거기 별표식 해놓은 걸 보면 경락융자를 얼마나 받았냐면 12억 받은 거예요. 대출 금액 12억을 융자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MPL 투자해 보신 분들은 얼른 이제 느낌이 오시는 거예요. 아, 이놈들 돈 하나도 없이 먹어버렸네. 융자 받았잖아요. 156페이지 보니까 이제 잔금 납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157페이지를 보시면 세입자를 상대로 해서 이제 배당이 됐어요. 배당이 됐는데 권땡땡이서부터 쭉 있어요. 많잖아요. 어디까지 있냐면 세입자들이 163페이지까지가 세입자예요. 채권 양상급까지 제가 이제 163페이지에 이제 배당을 받았는데요. 그 뒤를 보시면 또 무슨 짓을 했냐면 164페이지에 보면 이 세입자들 중에 가짜 세입자가 있었어요. 몇 명이냐? 5명이죠. 6명인가요? 1억 3천만 원에 대해서 제가 배당 폐지 신청을 소송했어요. 165페이지를 보면 2015 가는 어쩌고 돼 있잖아요. 대부분 사건 전자소송 사건 사이트에 보면 배당이 해가지고 1억 3천에 대해서 164페이지에는 1억 3천.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공부가 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앞에 그 경매지에서 찾아보시고 배당표에서 보시면 이제 1차 배당된 거에 대해서 1억 3천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배당 이의 제기한 거예요. 해가지고 이제 팔았어. 얼마에 팔았냐면 21억에 팔았네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굉장히 싸게 판 거예요. 지금 이제 갖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항상 기술되는 걸 그만해야 되는데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판 거냐면 MPL 가격이 산 거예요. 그래서 12억 융자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기억으로 2년 안 돼서 팔았어요. 만약에 그놈을 10억에 사가지고 21억에 팔았다면 2년 안에 단타치면 50% 양도세 물어야 됩니다. 최소 5억은 물어야 돼요. MPL이 이제 즐거운 게 이제 그거잖아요. 양도세를 안 냅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100만 원도 안 냈어요. 왜냐하면 낙찰 얼마 받은 낙찰 20억이 받았잖아요. 143페이지를 보시면 낙찰 20억 2천에 받았다니까 20억 2천에 받아서 이건 탈법이 아닌 거예요. 20억 2천에 낙찰 받아서 21억이 매각한 거예요. 그럼 매각 차익이 장부상으로 8천만 원 나는 거예요. 그럼 봐봐 8천만 원이면 뭐 저 취등록세 낸 것만 계산해 버려도 세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공부하러 오셨는데 또 공부하라고 얘기해야 될 거죠. 그렇긴 한데 공부하셔야 됩니다. 진짜 냉정히 얘기합시다. 저 믿으세요? 믿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돈 되는 물건이 있으면 저부터 먹고 절대 여러분들한테 안 준다니까요. 뜬금없이 속으로 오 박사 아마 저 먹다 남으면 하나 줄 거야. 안 드린다니까요. 먹다 남은 거예요. 안 준다니까요. 절대 안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찾아내셔야 되세요.
제가 뭐는 절대 안 하는지 사건 번호를 안 알려줘. 널리 있다니까요. 지금도 저 안에서 요번 달 안에 입찰할 거 찾아라 그러면 한 3개는 찾을 수 있어요. 아마 제가 수업 끝날 때쯤 되면 하나 낙찰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욕하실 거예요. 진짜 나쁜 놈이네. 저렇게 돈 되는 게 있으면 우리가 좀 놀아보게. 안 알려주는 거예요. 욕심이 많아서 안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사고 나니까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봐봐, 어떤 건 도와드릴 것 같아요, 선생님? 물건 찾아가지고 오면. 그렇죠. 잘하셨어요. 사건 번호 찍어가지고 밤새 저한테 사건 번호 보내고 연애 편지를 쓰세요. 그래서 이 물건은 뭘 조심하셔야 되나요? 그리고 입찰 가격은 얼마 정도 쓰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러면 전제를 깔아요. 절대 책임 안 집니다. 하고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권리 분석해 주세요. 그러면 안 하고 권리 분석 네가 하세요. 사건 번호 보내고 얼마 응찰하면 뭘 조심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자기 공부를 해서 사건 번호 달아서 보내시잖아요. 그럼 대답해 드린다니까요. 내가 만약에 사건 번호 알려줄 것 같으세요? 절대 그런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속으로 저는 나쁜 놈이네 하실 필요 없어. 안 하죠. 근데 여기 일반 건축물이라는 게 뭔 말이야? 이제 아니요, 중요하죠. 차양도 떼고 알려드릴게요. 건축물 대장 아랫부분에 보시면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위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건물마다 다 달라요. 모가 근무를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층 때려주는 용감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을 원룸으로 바꾼 사람도 있고 이제 다 달라요. 그래서 안 그러면 이제 큰 생을 주택으로 바꾸든지 이제 그런 것들은 건축물 관리대장이 다 나오세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사람들. 저거는 응찰하시기 전에요. 지자체, 구청이나 그러니까 서울 같으면 이제 구청에 전화 걸어, 건축가에 전화 걸어가지고 지금 이행 강제이 부과되고 있냐, 그리고 어디까지 원상복구를 하면 되냐, 미리 물어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일반 건축물 있는 거는 참고로 경락장 융자 해주는 게 약간 걸림돌이 됐어요. 건건이 다 다르니까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고, 어쨌든 이게 일반 건축물이면 경매지 다 저기가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전화 걸어서 물어보시면 어떤 상황인지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보시면 배당 요구한 거에 대해서 가짜 세입자 배당 요구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배당 배제 신청도 해서 그동안 돌려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임차인 저렴 배당 받는 이제 다가구 주택이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틀린 상가 같은 경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당을 잘 받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가 좋냐면 결국 이제 명도가 없잖아요. 사실 명도가 굉장히 쉬운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우리 여기서 수업 들었던 이제 학생 아주머니셨는데요. 2010몇 년에 고덕에 있는 무슨 아파트나 낙찰 받았는데 재건축 된다고 해서 낙찰을 받으셨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수업 끝나고 몇 년 만에 전화가 오면 반가운 전화할 것 같으세요? 아닌 거예요. 사고 나서 전화하신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아주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큰일 났대요. 근데 낙찰을 하나 받았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 그 전세보증금이 8,500만 원인가 그랬어요. 우리 낙찰자 아주머니가 우리 학생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쪽은 이제 진짜 새댁이었대요. 전화를 하면 저쪽에서 맨날 울면서 그런대요. 얼른 오시라고. 같이 죽자고. 아주머니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래서 제가 냉정히 얘기했어요. 저는 죽으러 안 갑니다. 최소 그러면요 그거요 보증금 반 이상 물어줘요. 근데 이제 경험칙으로 보면 경매 오래 보시면 이제 느낌이 오는데 절대 짓는 개는 안 물어요. 진짜 죽을 사람은 죽는다 소리 절대 안 한다니까요. 가서 아무 말 없이 아무 표정이 없는 사람이 훨씬 무섭지 죽겠습니다 울고 불고 이러면 안 무섭다니까요. 그런데 그 초보 아주머니 그 학생은 죽는다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가나요 안 하지 안 갔지. 안 도와준다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느낌으로 돈을 꽤 줬을 거다. 적어도 8,000원이면 한 5,000원 줬을 거다. 그러면 그냥 사는 게 낫습니다.